문재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해외 유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통께서 모여! 라고 하니까 다들 네! 하면서 모인 겁니다. 집합시킨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문통이 잘생겨서요? 문통의 인품이 훌륭해서요? 한국이 강대국이라서요? 그런 거 아니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비드19 진단 키트죠. 평상적 시기의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국제 경쟁력만 보자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입자 가속기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코비드19 위기에서 이런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한 작금의 국제 현실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인류가 대재앙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것을 막는 대체 불가 절대 반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단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G20 화상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소집하고 이 시점에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밀가루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인류를 지키는 기초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100개가 넘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원조하는 진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이러스 방역에서 무능함을 보였던 미국 정부의 경제 방역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찍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 모두에게 $1,0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27조 원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정말 주목해야 할 정책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급료 지불에 썼다는 것을 그리고 임대료 지불에 썼다는 것을 증명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이라는 유례 없는 폭증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더 확대된다면 실업률 폭증이 억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게 제가 최근 며칠간 열심히 이야기한 쏠림 없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의 한 예입니다. 자산가로의 쏠림이 없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러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적실한 것인지는 공항의 기본 내용만 점검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란 대량 실업입니다.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항의 대처란 곧 대량 실업의 대처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본 등이 온몸을 던져서 직접 보여준 양적 완화라는 정책적 대응을 과감하게 벤치마킹하되 그들의 양적 완화가 놓친 부분, 조건이 없는 쏠림 있는 양적 완화의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쏠림 없는 그러한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 최대 위기의 대응 책임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어떤 정책이 펼쳐져야 하느냐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의 키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의 경제학 이론에 의거하면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최종 대부를 해주다가, 즉 돈을 무제한 공급해주다가 파산할 일이 없습니다. 이 파산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방법은 돈 갚을게 라는 종이, 즉 채권, 증권을 마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갚을게 라는 종이, 채권, 증권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오는 채권과 민간으로부터 오는 채권, 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두 개의 경로를 열어놓는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임에도 민간으로부터만 채권이 날아오고 국가, 정부로부터는 채권이 안 날아온다면 홍남기를 매달아야 하는 겁니다. 최종 대부자가 무한정 대부 결심을 해야 하고, 이렇게 최종 대부자가 나섰는데 국가, 정부가 이 대부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즉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국가, 정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쓸 돈을 만들고 몇백조가 되든 이 돈을 서민 구제, 경제 체질 개선,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경기 부양에 마구 퍼부어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427조 원을 자영업자의 직원 급료 지출과 임대료 지출에 무상 지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무이자 대출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무상 지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 밑에 깔린 금융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조로 쏠림이 없는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 게 선진국형 경제 방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방역처럼 경제 방역에서도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